모르겠고 모르다 될 것 같은 법 때문에 수태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뭐 힘든 날도 있고 누구나 다 이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날이 오면 너무 힘들어서. 맞습니다. 네, 이 원칙 아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가장 친했던 사람이 날 배신할 때 이때는 정말 참기가 힘들고 세상이 다 나를 등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전 팀장 그런 충격 받아본 적 없죠? 아직까지? 저는 뭐 크게는 없는데 상상만 해도 뭐 애인이나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 뭐 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를 핑계. 믿었기에 핑계 아니지 잘못된 말. 아, 잘못.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니, 저도 어저께 꿈에 네. 남편이 저를 배신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꿈인데도 와 이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참을 수가 근데 없어요. 아내들은 왜 그런 꿈을 꾸죠? 아, 그럼 제 아내는 이혼한 꿈을 꿨다고 갑자기. 민감한가, 남자보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불안하던지 진짜 하고 싶던지. 자, 오늘요, 저희가 더 감정이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사연은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뼈아픈 배신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 제가 1일 악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김 이사님 중국 수출권은 제가 출장 가서 직접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그동안 광고 계약만 좀 신경 써주세요. 억수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걱정 마이소. 그리고 이번에 500억 투자받은 것도 기사 잘 나갈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아뭐야. 500억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그것도 걱정 붙들어 마이소, 마. 아 자기야 언제까지 전화만 할 거야? 커피 다 식잖아. 네, 이사님 문제 있으면 다시 전화하세요. 자기야 미안. 이번 주에 신제품 출시되고 중국 계약도 신경 써야 돼서 너무 바빠서 정말 미안해. 아 정말 자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보다 일이 먼저지.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고 맨날 일만 하고. 태랑이는 우리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는 내 맘 같지 않은가 봐. 아니면 사랑이 식은 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태랑 씨밖에 없어. 요즘 사업을 확정 중이라서 정신이 없어도 그래. 나 궁금이는 팀장이 오직 자기만 새낀 거 몰라요? 태랑띠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I love you 태랑띠. 자, 이른 나이에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만난 궁금 씨. 궁금 씨는 비혼주의자였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기에 그 사랑을 증명하고 남자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야, 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짜잔, 읽어봐. 내 마음이야. 뭐야? 자기 아날로그 감성 좋아하는구나. 요즘에도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네. 이게 뭐야?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자기 토지에 10억 원을 근저당 설정해서 날 주겠다고? 자기야, 우리 결혼만 안 했지. 평생 함께할 사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을 대비해서 계약서를 썼어. 이제 금금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내 사랑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돼요. 아니 자기야. 근데 이건 그냥 계약서일 뿐이잖아. 이걸로 과연 자기에 대한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글로 쓰지만 말고 진짜 자기 토지에 내가 10억 근저당 설정할 수 있게 해줘야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게 말과 글이야. 난 실행하지 않는 사람 믿질 않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 내 땅에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자. 10억 콜! 결국 궁금 씨는 자기 명의의 땅에 남자친구 태랑 씨를 채권자로 해서 근저당 10억을 설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행동은 큰 실수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기야, 내가 자기 좋아하는 마라탕 사가지고. 뭐지? 그래. 드디어 이 형님이 한몫 잡았다니까. 아니 뭐 어디서 계약서 쪼가리 갖고 와서 생색만 내더라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해달라고 했지. 그 무려 10억이라니까. 아하, 니 땡 잡았다, 야. 친구, 10억에 0.01%는 나한테 아낌없이 좀 쏴라. 야, 0.01%가 뭐냐? 0.02% 쏠게. 자기야,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아니 말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한몫을 잡아? 너 돈 때문에 나 만난 거야? 당장 근저당 말소시킬 거야. 야,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발끈하냐? 그리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내 허락 없이 어떻게 말소시키냐? 너도 참 무식하다. 뭐 무시해? 법은 쥐꼬리도 모르는 아주 그냥 호랑말코 같은 자식이. 어디 법대로 해보자. 말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만 안 둬. 와. 오늘 사연도 보기만 해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연입니다. 궁금 씨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는데 이 정도면 정말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게
당연한 의심입니다. 맞아요. 궁금 씨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해준 건데 그렇지. 이걸 친구한테 이제 한몫 잡았다 이렇게 떠벌릴 정도면 뭐 당연히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은 네. 있어요? 있을 수가 없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본인은 이제 법률가니까. 그래도 나는 이 여자분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주겠다. 단서가 붙었네. 네. 그러네. 네네네. 자, 그러면은 한번 따져봅시다. 네. 이 남친이 자기 돈 보고 접근했다는 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경우에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합니까?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 근저당권에 네. 그 채권이 필요해요. 네.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과연 그 설정된 그 채권이 무엇이냐. 그 남자친구가 나중에 죽으면 얼마간의 금전을 받겠다라는 것이 돈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상속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그런 계약을 네. 내가 죽으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할 때 네. 이런 계약을 유언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걸 유증이라고 해요. 네. 유언으로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네. 유증. 또 한 가지 사인 증여라는 것이 있어요. 네. 내가 죽으면 너에게 얼마를 줄게라고 네. 서로 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은 상속인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상속은 아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유증 네. 또는 사인 증여인데 이 사건에서는 사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 사인증요. 네. 그 저는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유언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네. 내가 남겨두면 돼요. 그러면은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면 그 사람한테 재산이 가는 건데 사인증여는 알려주는 거죠 미리.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주려고 그렇지. 해. 유언은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죽은 다음에 갑자기 네. 왜 영화 보면은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공무실 가방 들고 자 전민기 씨죠. 누가 이렇게 재산을 남겼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네. 거.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유언은 그러니까 예. 그 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 없다. 예. 일방적인 단독행위다. 그런데 예.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예.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예. 근데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예. 죽으면 그 상속 그러네. 재산에서 예. 일부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 562조는 네. 사인 증여에 관해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유증에 관한 규정을 갖다 써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유언 능력이라든지 네. 뭐 유언의 방식 그리고 승인과 포기, 유증의 철회 이렇게 단독행위 성질에 관해서는 네.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인 견해였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는 철회 규정. 유언이라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주려고 마음을 먹어서 네. 그거를 이제 뭐 공증이든 네. 유언 했는데. 증서를 놨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내 네. 마음대로 바꿔도 되잖아요. 네. 아니야.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렇지. 쓰면 유언이라는 되는 게 거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과연 이 규정을 네. 사인 증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쟁점이 됐어요. 예. 대법원 판례에서는 예. 민법 562조는 사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 있고 네. 민법 1108조는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서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유증의 철회 규정이 사인 증여에도 준용이 된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사인 중에도 철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생겼으니까 네. 이번 사연의 경우도 근저당 설정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근저당권은 네, 네. 그 피담보 채무만 없으면은 바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대법원에서는 이 사인 증여는 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가 않고 증여자의 사망 후에 그 재산 처분에 관해서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서 사인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네. 이 사인 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철회가 된다. 그러네. 네, 말을 왜 이렇게 사망하기- 어렵게 하는 거야? 네, 인정되지 않을 수 네, 없다. 대법원 판례를 제가 이제 좀 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데도 1심, 2심은 사인 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특별한 경우에만 된다 이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얼마를 줄게 했던 네, 네, 그 네, 사인 네. 증여가 네. 없어지고 네. 그렇다면은 이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무런 담보할 수 있는 채무가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네. 다행입니다. 궁금 네. 씨가 근저당 설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잖아요. 예. 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이런 약속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분이 이 방송을 보셨다면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보여줄게. 예, 이렇게 하면서 해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정보를 네. 팁으로 가져가신다. 아유, 오늘 방송 너무 좋다. 네. 예, 자,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날이 있더라고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예. 왜냐,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더라고요. 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그건 몰라.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명시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10월 25일이. 바로 그날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했다고 해요. 그러네. 자, 독도의 날이 근데 이제 법정 기념일은 아니죠? 네, 법정 기념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00년 민간단체 독도 수호대가 제정을 했는데요. 현재 독도의 날 관련해서는 국회에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국회가 챙길 법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독도는 역사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죠.